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저와 한 PD님이 이 주변에 맛있는 황태구이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저녁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놀이터 근처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사람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여자분 한 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차 쪽으로 달려오셨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면서 역시나 죽여버리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그때 어떻게 됐죠, 한 PD님? 저는 그때 주차 문제로 먼저 내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두리번거리니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춥지 않았는데 드드드드 떨면서 많이 무서웠어요, 그쵸? 네, 분위기가 근데 무서웠어. 아저씨한테 정말 간도 크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기가 제 뒤로 숨고 저는 샌드위치처럼 양편에 깔려서 앞면은 주차하다 말고 엉거주춤한 진짜 비스듬하게 차를 대놨거든요. 혹시나 또 한 PD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할까봐. 일단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차로 좀 보호 조치를 했죠, 임시로.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사실 좀 그때 이거 뭐지 신종 범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7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람이 안 다니는 골목도 아니었고 달려온 사람이 얼굴에 상처가 있었나? 머리도 많이 헝클어졌고 대충 봐도 많이 다급해 보이고 이건 뭐 실제 상황인 것 같아서 고민할 틈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여자분은 바로 저희 차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떨고 있고 아버님 얼굴도 손톱 자국이 되게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그리고 제 차 뒤에 타 있는 그 학생 동시에 진정을 시키면서 저희가 일단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자체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학생의 아버지 몰래 담배를 피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학생을 많이 때렸어요. 목도 졸랐다고 했어요. 맞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는데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은 가정사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아빠 얼굴에 상처를 낸 것도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만났고, 학생은 경찰을 계속 불러달라고 했고 저희도 경찰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고 금방 오시지는 않았어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한 10여 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에선 해결이 안 되니까 당사자들 두 분만 인근의 경찰서로 가셨어요. 그 후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경찰에서는 뭐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 결과 처리 안내를 해주셨는데 우선은 학생이 원하는 대로 분리 조치가 되었다고 문자 안내를 받았고 저도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저녁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네,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겪은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었을까요? 사건의 진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피해자는 청소년 보호시설로 임계하였다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으로 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민법이 개정이 됐는데 민법 제915조에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니까 그대로 확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 조항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징계라는 부분을 삭제를 한 건데 부모의 아동 교육에 큰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협박죄에 대한 2002년 대법원 판례인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는 것은 이를 교양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그 정도의 행위도 이미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이미 20년 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민법 제915조의 필요한 징계 부분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정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아동학대일까요?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치, 성학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언어폭력, 차별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아동을 시설로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신체학대, 방치, 성학대는 금방 아시겠죠? 정서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생후 10개월 아이가 계속 울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미쳤네, 정신이 나갔네, 그런 욕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길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려둔 채 TV를 본 상황에서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들어도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이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만 해서 정서학대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낮잠을 재우기 위해서 누워있던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일부러 틀어줘서 아이의 다리가 떨릴 정도로 막 공포심을 느끼게 울게 한 경우에도 법원은 정서학대를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영상 자료 확보 등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나 검찰청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시작 전에는 수사 시작 후에는 수사기관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를 지원해주고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3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냥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에는 5,500여 건 정도인데 2018년 기준에는 거의 25,000건에 달할 정도로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를 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보다는 아마 사람들의 인식이 발달을 하면서 그만큼 발견된 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PD님은 그날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핸드폰도 압수를 당한 상태에서 정말 두드러 맞아가지고 다음날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근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 4-5분 지나가셨었는데 다들 그냥 방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어쨌든 밥은 못 먹었지만 애 하나 살린 셈 치고 저희 스스로 잘했다고, 그렇게 적어도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